자, 오늘 수업은 이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양, 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 우리가 민주 시민이 되려면 이제 참여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가의 권위. 국가는 힘이 있는데 파워가 있죠. 왜 우리는 국가가 명령 내리는 거 세금 내라고 하면 내잖아요. 만약에 안 내면 콩밥 먹거든요. 왜 우리는 국가가 명령 내리면 잘 따르느냐. 그 이유를 첫 번째 인간 본성, 두 번째 사회 계약, 세 번째 공공재와 관행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이제 서양 사상가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자, 인간 본성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국가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식물 동물이 이제 존재하듯이 늘 기본적으로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래 선천적으로 국가에서 살게끔 되어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개인은 정치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 인간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응약하고 태어나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다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국가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사회 계약론은 조금 다릅니다. 중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절대주의, 절대 왕권 시절에 왕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신이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그런 관점이 이제 왕권 신수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절대주의 왕권하고 이제 시민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왕이나 혹은 보통 시민이나 뭐 비슷하다, 쌤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동등한 권리를 가졌는데 어떤 국가한테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이야기를 권력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 이제 홉스입니다. 그래서 홉스가 던진 질문이 이제 How is a society? 어떻게 사회라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제 국가라는 게 이제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부터 있었다 하지만 홉스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론이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의 공통적인 내용은 그래요. 모든 각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조건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했다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왜 약속을 했느냐? 각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가 있는데 생각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 되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 원래 사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상태죠. 각자 이제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이제 약속하는 거죠. 야, 우리 절대 권력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게 어떨까? 해서 리바이어던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게 이제 홉스의 생각입니다. 로크는 우리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요. 근데 얘네들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한이 불확실합니다. 누가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이런 처벌을 하는 공정한 재판관이자 그 집행관이라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입법부가
우리 신탁 맡겼어요. 우리 이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약속을 통해서 맡겼습니다. 믿을 신에다 맡길 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을 이제 보호해 줄 것으로 이제 믿었는데 거기에 반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시민은 저항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 평등, 아주 평화롭게 살아요. 근데 이게 사회 상태로 바뀌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했습니다. 자, 사유재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이제 불평등해지고, 예속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상태 인간들은 스스로 주권자이고 입법자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약속을 통해서 국가를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연 상태에서 얻었었던 그런 시민적 자유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재발견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루소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일반 의지거든요. 일반 의지. 그래서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며 주권은 엄연히 누구한테 있냐면 국가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 이게 시험 정말 많이 이제 출제됩니다. 수능에. 이것은 수능에서 늘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사회 계약론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가 왜 권위가 있느냐, 왜 우리는 복종을 하느냐, 공공재와 어떤 여러 가지 관행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우리한테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잖아요. 국방,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경찰, 도로, 소방 등 이런 공공재를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 규범적인 생활 방식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 사상가들의 생각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유교 사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의 권위는 백성들의 뜻, 민의, 백성들의 뜻에 기초한 천명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거죠. 하늘의 명령이죠. 하늘의 명령. 네. 그래서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졌으나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위에 쭉 올라가면 이제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데 비슷해요. 우리 유교에서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지 마음대로 루이 16세 막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최고의 왕은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그런 왕이 최고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맹자에서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다음 두 번째,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자, 로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국가는 당연히 약속을 했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기로.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권, 특히 이제 로크는 사유재산권의 확보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크의 입장을 이렇게 계승한 사람들은 어떤 자유권적인 소유권을 이제 강조하죠. 자본주의 그 핵심, 소유, 개인적인 소유, 사적 소유권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자는 시민의 대동사회를 강조하죠. 뭐 1학기 이제 중간고사에 출제했었는데요. 모든 큰 차원에서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같이 잘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 혹은 노인들, 장애인들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다하는 사회를 대동사회라 한다. 이게 공자의 이야기죠. 다음 맹자, 뭐 출제도 많이 되는데요. 맹자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왕도 정치라는 것은 인과 의의 덕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어진 것, 정의로운 것. 이것과 반대되는 건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통치하는 거죠. 그걸 패도 정치라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진시황이죠. 진시황 같은 것을 이제 맹자는 되게 싫어했습니다. 모름지기 왕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인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백성은 항산, 생업이 없으면 늘 생산하는 거죠. 생업이죠. 먹고 사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면 그런 말입니다. 항심, 늘 갖고 있는 마음, 착한 마음, 인의 예지, 그 사덕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 사덕. 예.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임금은 백성의 생존권, 생업을 잘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백성이 근본이다. 백성이 근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백성이 근본임을 잘 모르고 자기 군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왕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역성혁명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성씨를 바꿀 역자입니다. 성씨를 갈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제 바뀌는 와중에 고려는 왕씨잖아요. 조선은 이씨, 이성계. 그래서 성씨를 갈아버리잖아요. 이런 역성혁명에 입각해서 조선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국가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왜 우리 시민들은 국가에 복종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궁금증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